오늘은 우리의 몸속 염증을 막아주는 음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자극적인 음식, 스트레스, 환경오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몸속 염증이 쉽게 쌓이게 되는데요. 염증이 계속 쌓이면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만성 염증은 관절염, 심장질환, 당뇨병, 심지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자연식품들이 있어요. 이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몸속 염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은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인 10가지 음식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고 각 음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어떻게 먹으면 가장 좋은지까지 알려드릴게요. 더불어 건강한 생활 습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째, 강황. 강황은 자연이 준 강력한 항염 식재료예요. 특히 강황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관절염,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과 같은 질병의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인도에서는 강황을 활용한 황금 우유를 즐겨 마셔요. 따뜻한 우유에 강황을 넣고 후추를 살짝 더하면 커큐민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또 카레 요리에 강황을 추가하거나 스무디에 한 스푼 넣어서 먹어도 좋아요. 커큐민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욱 올라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강황을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강황은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장 건강이 개선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염증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답니다. 강황을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를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강황을 넣어 만든 따뜻한 수프나 강황을 활용한 드레싱을 샐러드에 뿌려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강황을 차로 우려내 마시면 편안하게 섭취할 수 있어요. 둘째, 생강. 생강은 오래전부터 감기나 소화 불량 치료에 쓰이던 대표적인 자연 치료제예요.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죠. 특히 관절염 환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생강차를 끓여 마시거나 생강을 갈아서 요리에 활용해 보세요. 초밥 먹을 때 나오는 초생강도 좋은 선택이에요. 또 생강을 꿀에 재워두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된답니다. 특히 생강은 위장 건강에도 좋아요.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위산 역류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생강을 따뜻한 물에 넣어 마시면 위가 편안해지고 염증 완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또한 생강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서 손발이 차거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도 좋아요. 생강은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닭 요리에 넣으면 육즙을 더 맛있게 해주고 생강을 갈아서 소스에 첨가하면 감칠맛이 풍부해진답니다. 뿐만 아니라 생강을 가미한 따뜻한 차는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죠. 셋째, 베리류. 블루베리, 라즈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몸속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아침에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넣어 먹거나 스무디로 만들어 마시면 간편하고 맛있게 섭취할 수 있어요. 또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베리류는 특히 심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연구에 따르면 베리류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혈관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혈관이 건강하면 염증도 줄어들겠죠. 또한 베리류는 피부 건강에도 좋아서 노화를 방지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랍니다. 베리류는 샐러드나 디저트에도 잘 어울려요. 신선한 블루베리를 샐러드 위에 뿌려 먹거나 베리류를 이용한 건강한 수제잼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면 질리지 않고 꾸준히 섭취할 수 있어요. 과류를 간식으로 한 줌씩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녹차. 녹차는 오랜 역사 속에서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식품으로 여겨져 왔어요. 특히 녹차 속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활성산소를 억제하고 체내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EGCG-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성분은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노화를 늦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녹차를 꾸준히 마시면
면역력이 강화되고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도 볼 수 있어요. 심혈관 건강을 돕고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많아요. 실제로 녹차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만성질환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은 지방 대사를 촉진하고 체내 지방 축적을 줄이는 역할도 하여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녹차를 마실 때는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70도에서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서 우려내야 카테킨 성분이 잘 유지된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우리면 쓴맛이 강해지고 영양소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레몬즙을 넣어 마시면 비타민C가 녹차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여줄 수 있어요.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 꾸준히 마시면 염증 감소와 건강 유지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면 소화를 돕고 지방 연소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에는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아요. 녹차는 단순히 차로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녹차 가루를 이용한 스무디, 녹차 라떼, 녹차 베이스의 디저트 등을 만들어 보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또한 녹차를 이용해 만든 녹차 오일은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염증이 있는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녹차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서 우리 몸속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꾸준한 섭취로 몸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5째, 올리브 오일. 지중해 식단의 핵심 재료인 올리브 오일은 항염작용을 하는 올레오칸탈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염증을 유발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올리브 오일에는 건강한 지방산인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올리브 오일은 가열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거나 빵에 찍어 먹거나 요리를 마무리할 때 살짝 뿌려주는 게 좋아요. 고온에서 요리할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보다는 정제된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 오일을 매일 2에서 3큰술 섭취한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해요. 또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요리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에요. 샐러드에 뿌려 먹는 것은 물론이고 파스타나 수프에 첨가하면 풍미를 더하면서도 건강에 이로운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또한 견과류나 구운 채소에 살짝 뿌려 먹으면 고소한 맛과 함께 항산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을 보관할 때는 빛과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두운 병에 보관하고 실온에서 서늘한 곳에 두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보관하면 산화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요리법도 다양해요. 예를 들면 마늘과 함께 볶아서 감칠맛을 살린 올리브 오일 드레싱을 만들거나 허브와 섞어서 향을 더한 올리브 오일을 빵과 함께 즐길 수도 있어요. 또한 올리브 오일을 활용한 홈메이드 마요네즈나 페스토 소스를 만들어 보시면 더욱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답니다. 올리브 오일은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줘요. 피부 보습을 돕고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이 있는 분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어요. 올리브 오일을 섭취할 뿐만 아니라 바르는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올리브 오일을 식단에 포함하면 몸속 염증을 줄이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화를 원활하게 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한 몸을 유지해 보세요. 6째, 마늘. 마늘은 강력한 항염작용을 하는 알리신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마늘은 면역력을 높이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감염을 예방하는 항균 및 항바이러스 효과도 뛰어나죠. 마늘을 섭취할 때는 으깨거나 다진 후 10분 정도 두었다가 먹으면 알리신 성분이 더욱 활성화됩니다. 생으로 먹으면 가장 효과적이지만 강한 맛 때문에 요리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구운 마늘은 소화가 더 쉬워서 위가 약한 분들에게 추천됩니다.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특히 꾸준히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마늘은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마늘을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 중 하나는 발효 마늘을 먹는 거예요. 발효 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염증 억제 효과가 더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또한
흑마늘로 가공하면 마늘의 강한 맛이 줄어들면서도 영양소는 더욱 농축된 형태로 섭취할 수 있어요. 마늘을 요리에 활용할 때는 다양한 방식이 가능해요. 구운 마늘을 감자 요리에 추가하거나 마늘을 으깨서 파스타 소스에 넣으면 풍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또한 생마늘을 다져서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면 더욱 건강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마늘을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어요.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에 마늘을 섭취하면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좋아요. 또한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하루 한쪽에서 두 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늘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소화 기능 향상까지 다양한 건강 효과를 제공하는 식품이에요. 식단에 꾸준히 포함해서 건강을 지키는 데 활용해 보세요. 일곱째, 토마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라이코펜은 열을 가하면 체내 흡수율이 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보다 조리된 토마토를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토마토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요리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더욱 증가합니다. 샐러드에 넣거나 토마토 수프, 토마토 소스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한 토마토는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요.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또한 수분이 풍부하여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선한 토마토를 이용해 주스를 만들어 마시거나 다양한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섭취하면 더욱 맛있고 건강한 식단을 구성할 수 있어요. 특히 토마토와 바질, 모차렐라 치즈를 곁들인 카프레제 샐러드는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선택입니다. 여덟째,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대표적인 항산화 채소예요. 특히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줘요. 설포라판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독소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먹거나 스무디에 넣어도 좋아요. 너무 오래 익히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 익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브로콜리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브로콜리는 비타민C, K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에도 좋은데요. 특히 비타민 K는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를 올리브 오일과 함께 살짝 볶아서 먹거나 찌거나 다양한 요리에 추가해 먹으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아홉째, 견과류. 호두, 아몬드,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좋아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는 심혈관 건강을 돕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견과류를 간식으로 한 줌씩 먹거나 샐러드에 뿌려 먹으면 더욱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0에서 3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절하며 가공되지 않은 생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아몬드는 비타민 E가 풍부하여 피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보습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에요. 견과류는 또한 포만감을 높여줘서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열째, 다크초콜릿. 다크초콜릿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염증을 억제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요. 다만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탕이 많이 들어간 초콜릿은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죠. 다크초콜릿은 하루 한두 조각씩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를 누릴 수 있어요. 또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효과도 있어서 심리적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카카오 속 플라보노이드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서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다크초콜릿을 선택할 때는 첨가물이 적고 카카오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견과류나 과일과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한 간식으로 즐길 수 있어요. 다크초콜릿을 활용한 스무디나 요거트 토핑으로 사용해도 좋답니다. 오늘은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10가지 음식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봤어요. 강황, 생강, 베리류, 녹차, 올리브 오일, 마늘, 토마토, 브로콜리, 견과류, 그리고 다크초콜릿까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들이죠. 평소 식단에 이런 음식들을 잘 활용하면 염증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단순히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염증을 줄이는 중요한 요소예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 또한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면서 몸을 잘 돌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